네, 안녕하세요. 터미네이터TV입니다. 오늘 그 코스피가 7%나 빠졌죠. 삼성전자도 14%, 현대차도 17%나 빠지면서 진짜 이례적인 폭락을 겪는 하루였습니다. 그 장중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던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고, 이란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이게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합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해관계는 충분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이제 나오겠다, 이런 시나리오를 한 몇 개 정도 가져가시면 되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말씀드리자면, 이제 전쟁에서 승기는 완벽하게 미국이 잡았습니다. 이스라엘 모사드도 큰 역할을 했지만 수년 전부터 그 지도부의 동선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그런 각종 군사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미국이 전쟁에 우위를 점한 것 같은데, 사실상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은 차라리 그게 깔끔하고 좋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는. 저희 코스피 입장에서는 이제 힘 대 힘으로 절대 될 리가 없죠.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이걸 질질 끄는 작전, 물기실 작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중동 국가,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이나 미국과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런 중동 국가들에게 이제 미사일을 퍼붓고 있죠. 또 호르무즈 해협도 막아가지고 세계 원유를 수출하는 한 20-30% 되는 그 원유 수출길을 막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%가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는데, 그게 막혀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그 경제 위기와 직결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,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들이 되게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.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더 그렇고, 사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고 해도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 미국일 뿐더러 그 공급량을 자체적으로 또 늘리면은 직접적인 위기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. 무너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더 먼저 무너지지, 미국은 데미지를 이렇게 크게 받을 일이 없는데,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작전을 선택하는 것만 봐서도 이제 미국에게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 타국을 좀 피곤하게 해서 이제 국제 협상 단계로 이제 유도하자, 약간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제 미국이 좀 진정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. 트럼프 같은 경우 그 전쟁이 한 4-5주 정도 예상된다고 이런 발표를 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. 지금의 시나리오도 다 예측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분명히 이 전쟁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진데, 제가 생각한 바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중국 견제입니다. 중국이 그 이란을 통해서 석유도 많이 수출해 왔었고, 특히 이제 공식적인 지표로 잡히지 않는 그런 싼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했거든요. 이란 원유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무거운 오일, 점도가 높은 오일이겠죠.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자동차나 운송 이런 데는 좀 쓰기가 적합하지 않나 봐요. 그래서 그 원유를 좀 정제를 해서 이제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, 중국이 어쨌든 그 길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이제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 정제 시설들을 다 갖추고, 그렇게 이제 산업군에 이제 오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란이 없어지면 좀 대체제를 찾기가 힘든 겁니다. 애초에 원유의 질감도 다를 뿐더러 구매 자체도 되게 베네수엘라보다 고급유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들여와야 합니다.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, 특히나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죠.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틈타서 이제 미국이 한 방 먹이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좀 특이한 점이 달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달러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, 미국이 이제 국채 수요가 점점 줄었었는데 그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좀 미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,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, 약간 이런 흐름으로 보이는데, 또 심지어는 지금 금까지 그렇게 막 폭등하지 않은 이런 현상을 볼 때 국채나 이런 미국의 자산들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.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 코스피보다 훨씬 덜 떨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랑 연결이 된 건데, 그동안 미국의 이제 제조업 약화나 또 부채 증대 이런 걸로 약해졌던 신용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또 금리 인하나 또 경제 부양책 같은 거를 또 손쉽게
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잘 계산해서 작전을 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지금 암호화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. 전쟁이 나기 전 가격 그대로 거의 다시 회복을 했는데, 그동안 많이 빠져서일 수도 있겠고, 암호화폐가 어떤 자산보다도 이제 단기적으로 유통성이 좋거든요. 큰 자금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. 게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에서도 많이 사고 있고, 또 지금 뭐 클래리티 법안이 또 통과되기 직전인데, 이런 암호화폐 이제 부흥을 애초부터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떤 트리거를 잡은 걸 수도 있겠고,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정말 또 신기했던 점이,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말이죠, 그 코스피가 가격 변동은 별로 없었지만 외국인이 7조를 매도했습니다.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도했는데 개미들이 다 받쳐줬단 말이죠. 그때 되게 싸움을 많이 느꼈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이상한 게, 아니 이거 전쟁 날 걸 알고 이제 빠져나간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그 전에 이제 빠져나가는 금액들은 되게 작았거든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7조나 빠진 거는 너무나 이례적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지만 지금도 6.7조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,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외국인이 매도했거든요. 근데 이제 개미가 덜 받쳐주니까 더 폭락을 한 건데, 마치 전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음모론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 나옵니다. 우리 코스피가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이렇게 됐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저는 이제 매사에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도 같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넣거든요. 전 세계적인 이제 돈의 흐름이 각 섹터마다 이제 변하기도 하지만, 이제 각 나라별로 뭐 신흥국들을 띄워주기도 하고 또 미국을 띄워주기도 하고,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.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큰 이벤트들도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, 날짜를 맞춰서 누군가 설계했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어찌됐건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 평범한 개미들은 돈을 잃는 시장이고 세력들은 돈을 가져가는, 이런 전제로 항상 그 역순으로 계산해서 시장을 바라보는데,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또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전쟁이 좀 심각해 보이지만, 공포심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지만,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이렇게 대척을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게다가 뭐 이란이 뭐 국제적으로 명분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, 그래서 좀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